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한 주간 못 만났죠?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시장 안 보니까 시장은 또 잘 가고, 대상송 온다고 그랬는데 진작 담아놓을 걸. 괜히 뵈려고 있다가 후회하는 분도 많이 있죠, 그죠? 네. 종합지수가 많이 이제 올라와서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요즘에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제 주식 얘기들 하나요? 주식 안 하던 사람들이 주식 하겠다고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 없어요? 자, 이제 시장이 이렇게 지수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내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식 안 하던 사람들도 이제 신문에 연일 떠들죠. 여기저기서 뭐 시장이 어떻고. 그래서 안 하던 사람들도 이제, 주식을 하다가 실패받던 사람들도 다시 하나둘씩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아마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은 냉담하고 있을 거예요. 주가가 이제 그래봐야 뭐 2240이니까 2500, 3000 가야 사람들은 바글바글 돌 겁니다. 이번에 3000 가는 건 별거 아니겠죠? 보통 갔다 그러면 종합지수가 따블은 가잖아. 2000 잡고 4000. 4000은 가겠네. 그죠? 이번 지수 4000은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누웠는데. 왜 그러냐면 4000 가야 되는 이유가 보면, 딴 애들은 정말 우리가 너무한 거예요. 해외에서 보면은, 별 같지도 않은 것들이 너무나 같더라고. 예를 들면, 여기, 어디냐, 이런, 인도네시아 이런 것들, 웃기지도 않는 것들이 있어, 이거. 응? 이것들 봐, 이거. 니몬 사태부터 이게, 봐요. 니몬 사태 얘네가 얼마였냐면 1200이었어요. 우리가 900인가요? 1200에서 이거는 5600 갔어요. 인도네시아. 우리가 900인가? 900에서 따분해도 1800.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수가 비슷했었는데, 우리 3000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3000원. 그래서 3000원 내가 보기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블룸버그의 혁신 경제 지수가 우리나라가 4년 연속 1위잖아요. 이제 결국 우리가 그동안 눌린 게 미국 시장이 원천 세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돈을 엄청 빨아갔어요. 전 세계에 돈 빨아갔는데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라 그러면서 무지하게 빨아갔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환율이 올라가야 돈이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달러로 돈이 가는 거고. 그죠? 예를 들어서 중국을 보더라도 중국이 위안화의 가치가 달러보다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달러를 조금만 줘도 살 수 있잖아요. 중국 돈의 가치가 올라갈 때는 중국 시장도 좋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중국 돈의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하락하니까 중국 시장이 약하잖아요. 중국 시장을 보면 지금 어디보다도 약한 이유가 환율 때문에 그래요. 약하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약하죠. 이게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갈 거냐? 노래 있죠. 뭐 어디로 갔거나 어디로 갈 거나. 그래. 어디로 가냐고요? 돈이 가는 곳으로 가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돈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투자는 늘 그런 거예요. 돈이 알아서 간다니까요. 돈에 발 달린 거 아세요? 소설 쓰면 안 돼요. 투자는 거의 다 잘못되는 게 뭐냐면 소설을 써서 그렇죠. 내가 예측을 하고 그 예측한 데 투자했더니 지랄하고 주가는 안 가고, 내가 뻘로 봤던 게 가고, 그죠? 그게 뭐냐면 결국 주가는 돈이 되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이 예측을 해서 안 된다는 거야. 돈이 가는 곳으로. 그래서 그 격언이 딱 맞는 거예요. 시세는 시세에게 배워라. 또 하나는 뭐죠? 그린벨의 최후의 예언에 보면 뭐예요? 거기 그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차트가 가는 대로 간마. 예측하지 말고 맞쓰지 말어. 우리나라 시장도 보면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88년 여기부터는 지수가 건 17년, 18년 동안 못 갔죠? 여기. 이건 20년 못 간 거예요, 그건. 이 구간 동안에 종목은 많이 갔다니까요. CJ 같은 거는 88년도부터 얼마나, 이게 88년도인데 여기부터 계속 가잖아요. 농심. 여기가 88년도예요. 지수는 못 가는데 종목은 가죠? 왜 그럴까요? 지수 종목이 갈 때가 있고 중소형주가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소형주가 돈을 잘 보면 꾸준히 가요. 지수와 아무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종합지수가 못 간다고 종목이 못 가요. 지금 중국이 그거예요. 지금 중국에도 보면은 제약하고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도 많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시장에는 종합지수가 못 간다고 못 가는 건 아니죠. 그 종합지수가 못 가는 사이에 뭐가 왔어요? 한미약품 갔잖아요. 한미약품. 종합지수 못 가는 데가 갔지. 그 다음에 이런 거 보면 종합지수 못 가는 데 계속 갔잖아요. 근데 시세는 결국 종합지수 때문에 뭐 못 간다 뭐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결국 내 생각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투자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생각을 비워야 돼요. 생각을 비우면 투자가 참 편안하고 행복해요. 근데 생각이 많고 너무나 단기 매매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뉴스를 자꾸 보게 되고 시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회사가 매출을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면 주가는 왔다 갔다 하지만 갑니다. 이해가세요? 시세가 가는 건 딴 게 아니야. 돈을 잘 벌으면 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면은 롯데제과 같은 게 지수가 못 갔던 88년부터 이 보면은 엄청 가고 있거든요. 지수가 어디서 멈췄냐면 88년에 멈췄어요. 여기서 100에서 1000포인트 가져가고 그 다음부터 지수가 간 게 없어. 한 17년 동안. 그런데 종목은 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뭘 사야 돼요? 지수를 살 게 아니라 종목을 사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이런 종목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베트남에도 있고 사실은 이제 저희 클럽이 베트남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베트남을 방문한 거예요. 베트남에는 이자가 6.7% 주더라고요. 은행에 예금하면 6.7% 준다고 앞에다 써붙여놨어. 그러면 중국의 가치는 6.7%씩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성장률로 봐도 돼, 그거는 거의.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1980년대 그런 데로 박근이나 처먹는 회사를 사서 장기 보유한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종목을 보면서 그때 80년대 롯데제과를 샀어야 되는데 농심을 샀어야 되는데 뭐 그런 소리가 난다 그러면 지금 가서 그런 데 가서 연구하시면 돼요.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그런 회사가 지금은 가짜나 보이지만 영업을 꾸준히 하고 있으면 결국 회사가 지니고 있는 모든 재산과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과 같이 상승하겠죠. 공장, 땅 이런 것들이 그죠? 그다음에 그 정치 테마주 뭐 이런 것들은 벌써 작살나고 있죠. 정치 테마주들. 고르 사람도 요새 정치 테마주 물린 사람들 많을 텐데 이거 봐 고르 사람도 이거 벌써 작살났네. 6,500원, 7,000원대 다 팔았는데 아이고 그 조금 잔챙이 남긴 사람들 뭐 본다고 많이 먹었다고 본다고 좀 남겨놓은 사람들 있죠. 또 뭐 안내 어떻게 됐나 안내. 그래서 배낭 메고 다니시던데 아이고 작살났네. 아이고 이게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네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이 안내 같은 거는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시세가 여기서 났잖아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났는데 그때도 대선이죠. 요번에 이제 반등파 나온 거예요. 반등파. 근데 요번에 그때보다 더
조금 더 잘 나갔는데도 주가는 여기서 시세이 다 끝난 거예요. 이번엔 반등파라고 조심하라 그랬죠. 먹지 마라. 이게 잘못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먹다 걸린 놈은 지금 완전히 작살 났네. 이지 봤잖아, 이지. 이런 건 좋아하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이 선거 관련주는 절대로 여러분들 좋아하시면 안 돼요. 아마 그렇게 돈을 잘 벌어내서는 아닐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주식을 산다는 것은 CEO를 산다는 거거든요. 특히 중소기업은 다 사장을 사는 거예요. 사장이 얼마나 만큼 창의력이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만큼 고생을 했고, 얼마만큼 주주들에게 나누려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사 분석할 때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첫째, 얼마나 나누려고 하나. 그 사람 인간성이 됐냐. 창의력은 있냐. 앞을 보는 눈이 있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인재를 잘 모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럼 생각해보라. 인재를 잘 모실까? 우리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정치 관련주하고는 우리 좀 멀리 하는 게 좋고, 갔다 와보니까 종목들은 뭐 상당히 많이 여기저기서, 빨갛게 반등을 많이 했네요. 결국 시장이 신고가를 나게 되면 돈은 들게 돼 있어요. 이제 몰래 들어오죠. 주식을 막 욕하던 사람들도 몰래 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뒷조사해 보면 몰래 들어오는 놈도 있을걸요. 주식을 막 욕하다가도 이제 지수가 저렇게 돌파를 해버리면은 이제 막 어머 나만 떼어놓고 가네 이러면서 그 다음에 주식은 또 지난번에 보니까 탄핵 때 다 팔아가지고 현철만 가지고 있는 인간들 또 되게 많더라고. 다 써요. 오늘 이거 하나만 꼭. 주가는 걱정 속에서 가는 거예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 모든 악재가 소멸되면 그때가 위험한 때야. 악재가 있는데 주가가 가면 아직 갈 때가 멀은 거예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 쓰세요. 그 다음에 시장이 단기 급등 나와서 걱정스러워도 걱정할 필요 없어. 시장이 어느 단계를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미쳐야 돼. 뭔 얘기 이해가요? 시장이 출발을 하면 그냥 미쳐야 돼. 미쳐야 돼. 같이 미쳐야 돼. 잘 브레이크홀에서 나가면 폭등한다 그랬지. 브레이크홀. 이 브레이크홀에서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 나는 거예요. 여기가 브레이크홀이었어요. 여기가. 브레이크홀. 여기 브레이크홀. 이렇게 보니까 94, 24, 이 30년 만에 오는 거네. 브레이크홀 30년 만에, 우리 장이 지금 30년 만에 폭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장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강한 종목으로 30년 만에 아마 여러분들이 멋있는 장을 보는데 또 30년 만에 큰 시세를 내는 놈들이 나올 겁니다. 30년 만에 큰 시세는 오늘 숙제야. 전 종목 보면 보여. 브레이크홀을 좀 딱 만들어 놓고 30년 만에 나 간다해 하는 놈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냥 가르쳐주면은 공부가 안 돼. 그리고 사도 쪼까 사가지고 조금 올라가면 미나리 해먹고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수가 가고 나면 지수를 땡겨주는 건 삼성전자지만 돈 버는 건 딴 거야 또.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지금 약간 더블 정도 났죠. 그죠?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이런 애들 시세 더 많이 났어요. 1년 사이에 이런 애들은 시세 더 많이 났다고요. 요거 1,700원 8,000원 갔으니까 시세는 중소형도 더 많이 나잖아요. 자 보세요. 이화고형도 여기 보면 우리가 이게 2,000원 3,000원 밑에서 산 건데 이게 얼마 갔어요? 10,000원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몇 프로 갔어요? 200% 나왔잖아요. 근데 간 것 같지가 않죠? 그냥 바로 그런 거예요. 시세라는 건. 종목대로 절고로 잘 담아놓은 또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거 보세요. 여기 브레콜이잖아요, 이게. 이화공도 브레콜에 산 거예요. 그래서 200% 금방 주워 먹는 거잖아요. 200% 먹으면 다 먹었냐? 그렇잖아요. 중소형주가 우량주의 특징은 뭐냐면, 우량주는 사서히 갑니다. 시끄럽기는 겁나게 시끄러운데 사실은 아주 천천히 가. 진을 빼며 가죠? 근데 중소형주는 뭐야? 움직였다면 눈 깜짝 빠바방 하면 200% 가잖아. 들은 놈의 새끼들. 거기다가 막 테마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좋아서 정 들으려고 그러면은 저 밑에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긴가민가 사몽시간에 가고 뭔가 이해가 돼서 좀 이제부터 좀 즐겨야 돼. 그래서 시컷 많이 담아놓고 즐기려고 그러는데 안 가죠. 잘 들어요. 걱정스러울 때 매수하셔야 되고요. 걱정이 사라지면 주가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사업이냐? 걱정을 사는 사업이에요. 걱정스러운 걸 사서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고 걱정이 끝나면 줘야 돼요. 한미약품이 그랬죠? 그죠? 네. 화장품이 그랬잖아요. 중국의 아모레. 예? 중국의 뭐 화장품이 뭐 겁나 막, 예? 화장품 중국 떠들었더니 거기가 고점이잖아요. 중국 시장 잘 간다고 뭐, 중국이 뭐 앞으로, 예? 세계 경제 1등이 된다고 떠들 그 중국. 걱정이 사라졌잖아요. 그죠? 오늘 정말 공부 많이 했네.